있어요. 제주 4.3 사건의 현장을 재현한 영화인데 엄마를 찾아가고 그 딸이 엄마를 찾아가고 엄마는 딸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제주 4.3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우리 현실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철원이나 파주를 가면 산책선을 보면서 아이들이 놀려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철원이나 파주만 가서 전쟁 현장이 아니라 군산만 가도 전쟁 현장이 있어요. 그 부대가 있죠. 그래서 90년대에는 이 미군의 핵탄이 있었어요. 핵탄도 전투되고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철수를 했는데 여전히 그 땅은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샌플러스 한 주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이승만 정권 때 이렇게 미국한테 넘은 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산에서 공항을 짓겠다 해가지고 그 공항을 짓는데 미군에서 그 공항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 군산에 있는 분들은 불행하게도 어디 멀리 피난을 못 가요. 미사일 일본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전쟁은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항공모함으로서 역할, 고정된 지정학적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군산 IMC의 창립 8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측면 중 하나가 평화 통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화두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도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평화가 뭔지 통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나가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실무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우리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다 모임이 있습니다. 평통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평통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유정석 팀장님을 첫 번째 그 강사로 초청을 했고요. 군산에서 평통사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지금 소개하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평통사에 간단한 활동이나 이런 인사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러죠. 계시는데 청년 활동도 했었고 제가 청년 지도 목사도 하기도 했고요. 이몽현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는 저기 삼북동에 아주 조그만 다우교회라고 저희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로회 부회장이 있고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군산 지부가 조금 열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군산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 땅 아닌 거 아시죠? 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미군 기지는 아메리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래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땅인데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이제 유정숙 국장이시기도 하고 팀장이시기도 한데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이 지역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인즉슨 지금 F-15, F-16 그 스텔스기가 지금 다 오산하고 평택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런데 미군 기지 내에 경납고의 수를 몇 개죠? 한 10개가 늘렸죠. 굉장히 늘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리더 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F-35가 여기에 떴다 내렸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수십 기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F-35는 무섭게도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F-15, F-16은 그냥 가서 막 폭격을 하는 거라면 F-35는 폭탄이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전쟁이 중국하고 이제 양안 분쟁 때문에 대만에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 저희는 침략국이 되어져서 저희를 먼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때리겠어요?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그 기능에 스텔스기가 있는 군산을 먼저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냥 여기서 폭격 맞고 죽어야 됩니다. 이 폭탄 기능이, 이 미사일 기능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군 기지를 딱 때릴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때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미사일은 범위가 한 20km 정도 이렇게 그 아무데나 떨어진다고 해요. 군산 땅도 폭탄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들이 그 평통사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준비위원장 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비핵화, 그 다음에 군축, 자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좀 기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유정수 국장님에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시면 뒤편에 그 출석부가 있습니다. 다 작성해 주시는데 1강, 2강, 3강이 다 사인해 주시고 끝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 생년월일을 좀 기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오늘 끝나고 나면 수료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수료증 드릴 거고요. 스케줄은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작됐는데 12시까지 넉넉하게 우리 유정석 국장님 강의고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저희가 김밥하고 라면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와인 식구들은 간단하게 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1시에 그 배영원 선생님이 2강 진행되면서 1시 반 정도 진행되면 1시 반에서 4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되고 그러면 3강이 있습니다. 3강은 승낙하겠습니다. 얼굴 인생들이 이 크리스마스 날 먼 교육을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잡은 날짜입니다. 언제든 축하하고요. 자, 오늘 강의 우리 이평석 국장님 환영 박수로서.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유정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기 활동하라고 제가 잘못 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24일 성탄절 이브 때 더군다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교육을 잡는 데는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실 줄 알았는데 얼굴들이 다들 보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셔서 어쨌든 이 귀한 시간이고 이렇게까지 어떤 형식과 체계를 갖추는 교육인지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좀 편안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좀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온 거는 이제 올해가 이제 1945년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고 45년 해방된 그 이후로부터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YMC를 그동안 이제 뭔가 그리고 이제 이 창립 선언문과 어제 좀 사실 좀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YMCA가 역시나 이 전쟁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던 그 이제 군부대 가가지고 막 미문 공연도 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공통적인 소재들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가서 군인들을 위한 어떤 위로 행사와 그다음에 구호 물품 이런 것들을 줬던 게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부분들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YMCA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적군들이든 아군들이든 상관없이 구호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병사들에게 그런 구호 활동을 했었던 그 활동이 바로 YMCA였고 이후에도 보니까는 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전쟁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1, 2차 세계대전 거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런 이제 중요한 활동들을 했던 것이 YMCA였구나. 그리고 역사도 보니까 꽤 돼요. 아까 이제 잠깐 사무총장님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일대는 46년 해방 바로 그 다음 해에 YMCA가 군산 YMCA가 이제 창립이 되고 물론 뭐 그 전신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때 이사장님이 나오신 부분들이 46년으로 폐기가 된 걸 보고 역시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광복과 전쟁 이것 속에서 연관되지 않는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제목에도 나왔지만 한국의 원포 피해자 혹시 한국에 원포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분 계시나요? 나 들어는 봤다. 한국에 일본만 원포 피해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원포 피해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들으신 분 한 분 계시고 두 분 없으시나요?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정말 오늘 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저희가 평통사가 지금 오래전부터 아카데미를 했는데 청소년 또는 청년 평화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었냐면 이 한국 원포 피해자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서 이 사실들을 좀 알려왔었어요. 근데 그러면 한국 원포 피해자 문제하고 도대체 한반도 평화통일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제목으로 청년 청소년들한테 접근을 했을까? 그래서 그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따 이 한국 원포 피해자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이 평화통일 문제들을 접근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원포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하나는 리틀보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펜맨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할 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 일본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미군들도 살고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연합국들에 있는 국민들을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그 이유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45년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원인과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떠냐? 단적인 예로 1950년에 아까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었잖아요. 한국전쟁 때 메가더가 이 한반도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때 미군 사상자도 꽤 많았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기
한반도제 한국전쟁에다가 원자폭탄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투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원자폭탄 절대무기, 절대반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려고 했었죠. 한국전쟁 당시 중국에도 하려고 했어요. 중공군이 그때 당시에 개입을 했을 때 중공에도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 그때 1945년, 1950년, 지금 2025년은 그러면 달라져 있느냐? 우리는 아까도 사무총장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전쟁 중인데, 그럼 이 분단과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핵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핵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하는 징후만 보여도 핵을 쏘겠다, 선제 공격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런 자그마한 조직도 규칙과 체계와 전략과 전술이 다 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략과 전술이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령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완전히 우리는 진짜 이 핵전쟁 위기에 있죠.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미국도 지금 한미 연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전 통제권은 미국한테 있죠. 그 작전 전략과 계획을 누가 짜냐? 미국이 짜냐. 근데 그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리와 작전이 지금 한미 연합 연습의 핵심적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도 핵전쟁 하겠다라고 하고 북한도 핵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2025년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945년에는 미국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1950년에도 미국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호 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한 사람들이 투여하는 건데, 지금은 2025년도에는 남한은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은 전 세계 두 번째로 핵무기가 많고 정밀무기가 많잖아요. 그런 무기로 북한을 핵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 작전 계획.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구만 보이면 선제 핵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지금의 한반도의 정세는 여차하면 핵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명확합니다. 근데 군사는 무슨 관계냐? 우리나라가 1958년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들어왔잖아요. 군산 미 공군기지에 그 전술 핵무기가 수백 기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빠져나갔어요. 최종. 자, 그런 정도로 군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핵과 핵을 떼어낼 수 없다. 그러면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와 지금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80년이 지난 얘기지만 지금 현재적인 의미하고 똑같고,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도 사실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마 한반도의 핵전쟁이 어떨까요, 여러분? 설마 날까? 서로 다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현실화되는 건. 그러나 1945년도에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었던 것은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우리 미국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투하했듯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한미 동맹이라는 거와 이 확장 억제가 바로 핵전쟁 연습, 그리고 핵전쟁 연습에 끝나지 않고 실전 투하로 가는 거죠. 이거에 북한 핵 보유하고 핵 법령이 있는
이 대결, 그래서 한반도 핵전쟁이 더 위험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핵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핵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동기와 배경과 역사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화, 통일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 핵 문제에 집중을 했었던 거고, 저희 협동사가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이 원포 피해자분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게 만났어요. 늦게 만나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한국 원포 피해자 문제는 일제 식민지 문제와 핵피해라고 하는 두 가지 동시에 다뤄지고 있는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는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맹과 확장 억제, 그 다음에 북의 핵 보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이제는 핵전쟁이다. 일어나면 핵전쟁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핵을 투하할 수 있는 군사 기지와 군사 무기가 있는 곳은 적들이 바라봤을 때도 제일 어떻게 된다? 제일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된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도 보면요, 뭐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다 초토화시키진 않아요. 어디? 핵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초토화를 시키죠. 그게 바로 군산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사실 왜 군산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냐면, 군산이 이 미국의 군산 공군기지에서 저쪽 찡따오라고 하는 곳 아시나요? 이 군산에서 찡따오, 청도라고도 하죠. 거기 이제 특구 지역인데 거기가 중국의 해군 함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찡따오까지 해도 한 900k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하고의 문제, 어떤 문제? 대만 문제. 여기서 군산에서 발진을 하니까 그 대만까지 한 1200km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도 이몽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투기가 F-35.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에 갈 때는 그 B2기 전폭기가 이 폭탄을 그 안에다가 비행기 안에다가 싣고, 근데 이게 혹시 막 흔들리고 뭐라도 요동이 치면 위험해지니까 실지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조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발을 시켰어요. 그것도 어떻게 투발? 이렇게 가다가 대충 여기인데? 라고 하는 곳을 그냥 떨어뜨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정밀해졌어요. 전투기에서 한번 발사를 하면 반경 5m, 한 10m 정도의 오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그래서 이제 F-35가 만약에 떠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이제 에이템스 그 폭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착을 해서 그냥 뭐 북한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그냥 막 딱 떠서 팍 쏘면 북한 김정은이 있는 집무실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현대전은 굉장히 정밀 유도 무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투하 수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핵무기를 사용할 이 사용이 용이해진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전투기, 하나는 또 뭘까요? 지금 북한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미사일로 핵 탄두를 실어가지고 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요구하면서 저희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떤 거? 핵잠수.
이 세 가지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산에 있다. 저쪽에 그 청주, 충청도 청주에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F-35 20대도 일로 와요. 군산으로. 그러면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제1타격이 어디다? 예죠. 군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처음에 핵폭탄을 맞은 그거를 원폭 피해자 1세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당시에 태아에 있었던 아이, 여기도 1세대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돌아다니다가 피해를 받았다. 원폭 피해를 받으면 2세대. 그것도 1세대. 그랬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원폭 피해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2세대.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아이가 낳으면 3세대. 그래서 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금 현재적 문제에서 보면 전쟁과 분단을 끝내야 우리가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는 거고, 근데 그것에 가장 있어서 핵을, 이런 거를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그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놀라운 변화를 저희가 실제 학생들한테 느끼고 힘을 얻었던 그 부분을 2부에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 이 내라티브 프로젝트, 지난번에 오펜하이머 영화도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오펜하이머예요. 뭐라 그랬냐? 나는 이제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시민이었다. 이 사람이 딱 핵실험에 딱 성공하고 나서 했던 말입니다. 왜? 이 핵무기만 가지면 모든 인류를 종멸시킬 수 있는, 그걸 내가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맨하튼 프로젝트 참여했었던 케네스 베이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린 이제 다 개새끼들이야. 왜 개새끼들이라고 했을까요? 만들어 놓고 나서 너무 후회하고, 이런 무기를. 자, 동물과 식물, 이 자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어떤 것도 자신을 멸종 위기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한 종류의 개체밖에 없어요. 누구? 인간. 인간만이 멸종시킬 수 있어요.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자연재해나 화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공룡이 멸종되도 그렇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뭐 때문에? 핵 때문에. 재래식 무기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역사저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삼촌은 이거 영상. 그러면 혹시나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아가야 보인다. 실제로 순간에 죽은 사람 안 들리시죠? 그날 한가 되는 몇달 며칠 걸려서 통증을 걸어서 몇달 포함하면 16만 명 했다라고 하시는 사망자 전 도시가 다 피폭잖아요. 40만 명 넘는 이 하나를 실제 많이 죽을 거라 말하죠. 일단 폭탄이 터지면 첫 번째로 빛이 와요. 천방이 오는데 이게 감마선인데요. 이거를 직접 보면은 아마 눈이 다 시려하거나 바로 그 맞기만 해도 다 피부가 다 타고 막 죽거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큰 소리가 소리 속도로 오는데 번쩍 쾅 이렇게 됩니다. 그 열을 얼마나 4,000도에 달하는 열 용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맞으면
사람에 맞는 거고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풍속도가 확 지나가면 갑자기 주인공이 되잖아요. 밖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요. 폭풍에 가까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체가 일지역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게 너무나 갑자기 막 되게 하니까 서울로 공기가 상승을 해서 순간적으로 쭉 지나는 정말 스스로가 안 되는 공기가 막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뜨겁고 그러니까 막 비밀을 받아 마시지만 그건 방사능 이기 때문에 그 마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어떨까요? もう出た時に初めてそのいいことを見ましてですね、学校にいる長きな坂があるんですが、そこへ女の人が浴衣姿の人がゆっくりごろりごろり転がるんですが、大きな声で殺してくれ殺してくれと言ってるわけですね。普通は苦しかったら助けてくれって言うんですが、殺してくれって言うとよっぽど苦しかった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自学生が5、6人、もう真っ裸で身についてるような腰とももにパンツのゴム紐が残ってるだけで、全身がもう真っ赤に焼けて、いろいろたらって、両手を出して、5、6人のワンワン泣いてるわけですね。先生、お母ちゃんとか、助けてとか熱いよとか言う。おい、家がしゃくなって、こんなに血がきれいだから思ったんですよ。全くきれいな血がね、流れてね、自分の3本から俺ことで押しよる。さあ、今触ってもらっても分かるが、この脊髄ね、まあ、針を尾てい骨の上の方ですよ。こんな穴が開いたんですよ。骨とね、皮だしかない。筋肉ないね、この間には。背中が藤だらけ。それとどうするともない。皮膚から背中からね、全部ですよ。それはね、もうほとんどしない。温度から言っても、爆砲近くから6000度あるっていうシールが4000度。これは焼かれた人は大体2000度、2000度ぐらいらしいですよ。2000度言ったら、生きたまんま焼かれるんだから、まあ、これだけの無残な姿っていうのは、今まで人間社会で、変なことがあんな状態はなかったと思うけど。전체 화면을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근데 저기 일본 사람들 NHK에서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 한국인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한국인들도 저런 피해를 받았는데 영상 보죠. 이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제일 잘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영상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뭐 우리가 핵무기 터지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원래 핵무기라고 하는 원래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국제인도법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제 강대국들이 힘에 의해서 그냥 불법을 이제 자행하고 하는데 이 발전 상황에서 보면 덤덤탄이라고 초창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덤덤탄을 못 쓰게 막아내기
위한 국제인도법이 쭉 발전이 하는데 덤덤탄이 뭐냐면 안에 총알이 이렇게 박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들에 있어서 인간을 부상 정도, 그러니까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부상 정도를 입히는 것이 것으로 계속 이제 무기들을 제한하는 국제인도법들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이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수십만이 죽기도 하지만 그 나머지 뭐가 있냐면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DNA에 영향을 손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은 사실은 그냥 만든 거, 보유하는 것 자체에 그런 시간 타임도 놓쳤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약간 옛날에는 뭉뚱병 그랬잖아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한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뭉그러지기도 하고 손도 막 이상하고 이러니까 뭉뚱병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멀리해. 그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러니까 뭐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병은 병대로 생겨. 그렇다고 정부는 뭐 남을 나라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합천하고 이쪽 경남 쪽이 많아요. 피해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로 오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살고 계신 원폭 피해자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고 당시에는 대부분 다 합천에 고향으로 두고 가셔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원폭 피해자는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 첫 번째 가서 미국의 핵 투하로 해가지고 2차 피해를 3차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정부와 무관심, 사회 무관심, 냉대 이 3중고를 겪은 게 바로 한국 원폭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기억. 그래서 제가 원폭 피해자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하도 수구덕수구덕 약제 제가 원자폭. 근데 일본도 비슷했어요. 일본도 그 당시에 하고 나서 제 히로시마에서 왔대. 이러면 완전히 좀 병자 취급하고 전염병 걸릴까봐 멀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일본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야쟤 일본에서 왔대.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맞아서 왔대.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키거나 이런 거. 근데 결혼을 해서 다른 이제 도시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자꾸 몇 번 낙태를 하고 이유 없이 낙태를 하고 낳는데 또 기형하는 거야. 근데 남편은 몰랐지. 남편은 이 사람이 원폭 피해자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저기가 옛날엔 시골이니까 이렇게 소문이 빠르잖아요. 어떻게 몇 달이 건너니까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쫓기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삼중의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쉬쉬할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서 왔다는 거를 쉬쉬하고 원폭 맞았다라고 하는 걸 쉬쉬. 근데 이 김영률 씨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마디로 커밍아웃을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당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하신 분이에요. 형과 동생에서 둘을 낳는데 이 사람이 몸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선천성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 그래서 폐 기능이 보통 성인의 태어날 때부터 30% 기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상을 보면 맨날 하고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막 헉헉헉 돼요. 그런 몸을 이끌고
결국은 이제 35세 나이로 죽었는데 이유도 모르는 거죠. 왜 선천성 면역 글로빈 결핍증이 생겼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는 다들 쉬쉬하고 원포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쉬쉬했을 때 이 사람이 나섭니다. 나는 한국 원포 피해자 2세다. 그래서 한국 원포 피해자 환우회 2세 모임인 환우회를 만들어요. 이분.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할 문제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원폭으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동네를 특히 합천하고 이쪽을 샅샅이 뒤지면서 설득을 해나가요. 이분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헐떡거리는 이런 분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이 환우회를 조직을 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정순 씨가 지금 이제 그 환우회 2세들의 지금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이에요. 여기가 이 골반 쪽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괴사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근데 이분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형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들 한 3남매,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 6남매인데 언니도 그래. 이 사람도 그래. 처음에는 자기가 원포피 때문인지를 몰랐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추정 60분에 한국 원포 피해자 문제가 방송이 된 걸 보고 저거 내 문제인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이 김영유 씨를 찾아가서 상황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원자폭탄 투하, 집단학살을 시킨 이 원자폭탄 투하를 한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로 참여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원포 피해자 문제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우리는 광복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하셔요. 왜? 본인들은 광복이 아니죠.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오히려 광복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아직 광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대물림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중고 중에 한국 정부가 다 저기 했죠. 1960년대에 박정희가 한일협정 맺으면서 전쟁 배상 관련해서 다 정리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정부는 완전히 이 한국 원포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손진두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밀항을 해가지고 가서 재판해가지고 승소하고 또 이 곽기은이라는 분이 이분도 원포 피해자인데 일본을 대상으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딱 아까 15분에 시작을 해서 이따가 이제 2부 때 이 이야기를 아까 사실은 영상하고 이거는 일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같은 거로 사실은 보여주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도 학생들은 좀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영상을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수업 때 너무 잔인하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부 때는 이제 한 11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그 사례와 관련한 거는 이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이거 나머지 마저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